안녕하세요. 그림책 인사이드의 천사입니다. 그림책은 보기에는 쉽지만 작가들의 많은 공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하고 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고 어떤 출판 프로세스를 거쳐야지 책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다랑아리와 아기똥 그림책을 출간한 조용지 작가의 작업실에 찾아왔습니다. 작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기존 그림책 작가들 그림에서 보기도 하고 핀터레스트에서도 많이 보고요. 이렇게 그림 자료들을 보면서 캐릭터를 딱딱하게 할지, 오리듯이 할지, 부드럽게 할지, 귀엽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떤 기간의 캐릭터만 계속 그린다기보다는 하면서 계속 만드는 것 같은데 제일 오래 걸리죠. 글쎄요. 빨리 나오면 막 이틀에 나올 때도 있는데 막 한 달씩 걸릴 때도 있고. 장단점이 아직은 좀 많이 보이는 게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같은 경우가 너무 아직 기능이 그렇죠.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도 출판에는 아직 좀 적절치 않은 게 나중에 호환이 제대로 안 되고 색이 다 달라져서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하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제가 익숙한 쪽으로 가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건지 시도는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디지털로 할 수 있는지를 최근에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디지털로 하면은 색을 내가 했던 그대로 거의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디지털을 선호하는 추세가 아닌가 싶어서 약간 조바심이 나죠. 저는 그림책이랑 아무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애초에 전공도 그림이 아니었고 디자인도 아니었고 우연히 그림을 취미로 그리게 됐어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있어서 하는 걸 봤더니 물론 수입은 일정치도 않고 많이 부족하지만 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일러스트레이터로 했죠. 공모전 같은 거 내보고 그랬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한 6년 정도 저는 걸렸고요. 큰 소리를 내면서 똥을 빵 싸는 장면으로 그려볼 건데요. 아크릴판 사이즈에 맞는 스케치를 해서 보호필름 떼주고 움직이지 않게 붙여요. 대충 붙이면 되고요. 원래 책 사이즈는 이거보다 큰데 저는 판화를 조금 작게 해서 확대했을 때 그 선이 조금 더 자글자글하게 잘 보일 때 느낌이 좋아서 원래 그림보다 조금 작게 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게 애칭이라고 해서 홈을 내서 거기에 잉크를 바른 다음에 찍어내는 건데 드라이 포인트는 아크릴판에 하는 걸 드라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판에 홈을 낸 다음에 부식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많이들 쓰시죠. 근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 선은 굵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힘을 주고 이렇게 파줘야 돼요. 또 처음에는 살짝 들어갔다가 중간에 힘을 꽉 주고 긴 선은 더 힘을 줘서 식으로 파내려갑니다. 이 그림이 이 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나중에 이거를 포토샵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합칠 거기 때문에 각 그 레이어들을 계획적으로 나눠서 스케치를 해야 돼요. 한 판으로 하면 또 그 나름의 완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판을 찍었을 때 그 찍은 판화 작품 하나가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원화로서의 가치는 있는 거고요. 근데 수정을 하거나 좀 요소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런 작업들은 힘들죠. 가끔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주고요. 집에서 찍어낼 수 있는데 잘 안 나와요. 프레스기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고 압력을 가해서 찍어내는 건데 요 아주 얇은 홈에 들어있는 잉크까지 다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힘을 줄 수가 없거든요.
초반 기법은 다랑아리 같은 경우에는 색연필로 하고 아기똥 같은 경우에는 파나로 했던 점이 다르긴 한데 다랑아리도 색연필로 만들긴 했지만 그 질감을 낼 때 아크릴판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찍어내는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파나의 일종이죠. 파나가 되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뭔가 좀 틀에 박힌 저도 모르게 계속 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파나를 찍으면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더라고요. 오래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용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텍스처를 쓸 때는 이용을 해요. 다랑아리처럼 질감을 쓸 때는 이용을 하는데 그 외에는 하나는 아기책 같은 경우 이번 책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해서 오일 파스텔로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은 다랑아리랑 좀 비슷한 느낌? 집에서 팔 때는 좀 더 깊고 세게 눌러줘야 집에서는 힘을 줘서 프레스기처럼 힘을 줘서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파줘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봤고요.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던 어떤 아이의 몸, 아이의 몸짓, 아이가 하는 표현, 뭐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가지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영감을 주죠. 그리고 아이가 그리는 그림도 영감이 많이 돼요. 아이가 지금 6살인데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애들을 봐도 아이들은 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선에는 잉크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잉크가 묻지 않게 돼서 선이 잘 보이게 되는데 저는 선 외에 이런 거친 표현도 좀 남아 있었으면 해서 깨끗이 지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잉크가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워낸 다음에 종이에 물을 묻혀서 프레스기로 찍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책을 제가 파나 그림 자체를 완성하는 게 목적이면 다양하게 써야 되겠지만 저는 선만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색으로 했는데 색이 잘 보이게 블랙으로? 네, 블랙으로 선과 면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도록 블랙으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팠던 판을 찍어내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바뀌네요. 네, 반대로 바뀌죠. 이거는 파낸 게 아니라 면망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질감을 내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지점까지는 디지털로는 저는 구현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으로도 절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파나만이 가지는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파나 작업입니다. 애칭으로 했던 거. 요거는 드라이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이렇게 동파나 애칭이고요. 이렇게 금속판에 송곳을 긁어서 찍어낸 게 요게 애칭. 이것도 드라이 포인트인가? 애칭. 그랬습니다. 반대로 찍혔죠? 그때 제가 머릿속에 육아밖에 없던 시기였거든요. 네, 물론 육아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육아만 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정말 육아라는 것은 진짜 온갖 분비물의 세계더라고요. 침과 코딱지와 대변과 소변과 이런 모든 분비물의 세계이고 거기에 막 저도 이렇게 손에 묻히고 이렇게 정말 그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얘가 그 기저귀를 뗄 때쯤에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평소에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는 뭐 앉아서도 싸고 누워서도 싸고 잡고도 싸고 편하게 싸다가 기저귀를 떼고 변기에 앉는 게 아이는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매 단계가 굉장히 힘든데 그 단계에서 좀 너는 혼자가 아니고 엄마가 같이 있다. 같이 힘내서 해보자. 이런 응원도 해주면서 과연 이렇게 똥을 싸고 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이를 힘들게 할 일인가? 자연 상태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싸고 싼 것이 싹을 틔우고 그걸 거기에서 채소를 재배해서 먹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선순환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로부터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자연 속에 있는 아이를 보여주고도 싶었고요. 그림책을 만든다라는 거는 나의 이야기와 나의 세계를 저한테 입장에서는 가장 완성된 형태로 제가 가장 익숙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작업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세계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내 세계를 만들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인 거죠. 저는 오히려 작가로서 제 강점이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 그다음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좀 잡생각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야기로 풀어질 때 쾌감이 있거든요. 네. 혹은 독자들이 제 책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전 2020년에 다랑아리랑 아기똥을 출간한 조영지라고 합니다. 다랑아리는 다랑아리를 보면서 한국의 할머니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얀색이나 어떤 치마의 둥그런 느낌 같은 부분이 닮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주도 4.3 사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그리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워하셔서 하나하나 다 드라마고 역사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어서 기록하고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것을 다랑아리로 접목시켜서 그리면 그림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랑아리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실 책이고 아기똥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볼 수 있는 아기책이고요. 하지만 뭐랄까 주제의 면에서는 그런 주변의 어떤 작고 약한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가는 모습 거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올해가 희망적으로 2권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감자 이야기고 하나는 강아지 이야기예요. 감자 이야기는 감자가 농장에서 있다가 나와서 싹이 나게 되면서 농장을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고요. 하나는 강아지 이야기 같은 아기책인데 강아지가 가족들을 반기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하는 모습을 숨바꼭질처럼 표현한 작품입니다. 필요하다면 작가와의 대화도 하고 조그만 클래스도 열어보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다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네.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하고는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 아니라서 네, 팔로우 좀 해주세요. 네.